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번 이 총선에서 54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이 수도권 지역의 요소에 말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들을 전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웠다. 이런 전략이요. 지금 어디부터 볼까요? 저 위에 남양주부터 보시죠. 경기 남양주 병에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광한이라는 전 남양주 시장이 단수 공천이 됐어요. 사실상 국민의힘에 이제 공천을 받은 거죠. 근데 조광한이라는 전 남양주 시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조금 갈등을 빚었던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면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 왔는데 여기에 이제 경기 남양주 병에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는 누구? 민주당의 초선 강경파 철험회 소속의 김용민 의원. 자, 남양주에서 조금 저와 함께 차를 타고 성남으로 한번 가보시죠. 밑에. 성남 수정. 장영하. 국민의힘에서는 장영하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장영하 변호사는 누굽니까? 일전에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관련 의혹을 조명한 책 굿바이 이재명, 이 책을 쓴 인물 아니겠습니까? 거기 이제 공천을 받았어요. 성남 수정에. 근데 거기에 지금 현역 민주당은 누구? 민주당의 중진 김태년. 이제 이런 대진표고. 자, 또 저기 부렁부렁 차를 타고 의왕 과천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국민의힘에서는 누구? 최기식. 최기식이 누구야?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 사건을 그 수사를 지휘했던 성남지청의 차장검사 출신입니다. 이 국민의힘의 의왕과천에서 공천을 받은 거예요. 민주당의 현역은 거기 누구? 이소영 의원. 그래서 수도권 곳곳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를 배치했다. 그것도 전진 배치했다. 이런 것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유효한 전략이라고 평가하십니까? 좀 어떻게 보세요? 저격수는 적중률이 높고 위력적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약점 중에 하나가 범진보 진영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매우 비판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평소에 갖는 신경이 어떤 거냐면 머리 치우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문제를 잘못 다뤄가지고 오히려 지난번 대장동 청문회 때도 그때 그나마 선방한 게 심상정, 다른 당의 정의당 의원이었고 국민의힘 의원들 그때 계속 변죽만 울리다가 망가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실 원희룡 전 장관도 지난 대선 때 어디서 그 고속도로에서 주웠다고 대장동 문건이라고 들고 왔는데 그거 언론 보도로 결재 서류 저도 알고 있던 거였습니다. 이거 과연 일타 강사인가? 일타수 무안타 아닌가?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법적인 건 떠나서 정책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서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저격됐는지가 의문이고요. 그리고 정영하 씨하고 조광한 씨, 장영하 변호사하고 조광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원래 국민의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 저는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것은 잘 이해가 가요. 근데 이런 경우에 택할 수 있는 정도에는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에 남아서 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자신의 독자 노선을 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것도 안 되겠으면 정치를 접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 싫다고 국민의힘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이냐. 조응천 의원이 얼마 전에 이상민 의원한테 국민의힘은 들어갈 만한 당이냐. 그 말인 거예요. 옛날에 그 고구려 시대의 연개소문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이 다른 형제한테 패배하니까 당나라에 투항을 해버렸습니다. 당나라에 투항하는 실력으로 어떻게 삼국을 통일합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또 이런 인사들이 무슨 저격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한심한 거다. 그렇게 보고 이재명 대표를 예를 들어서 떨어뜨리려면 차라리 인천 계양을에 개혁신당 후보나 정의당 후보가 선전하는 게 그게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은 아이고야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들을 배치했다. 국민의힘 번지수 잘못 짚은 거예요. 이런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서정호 변호사님은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실까요? 제가 보기 가장 저는 최고의 저격수를 오히려 배치했다 봐요. 그래요? 근데 저격수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장영하 변호사는 이제 이거 책으로 저격합니다. 책. 굿바이 이재명. 굿바이 이재명. 범죄꾼도 책 2권 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광한 후보는 이제 이거 정책으로 저격합니다. 정책이요? 예. 하천 정비라든지 계곡 정비 있죠. 전부 이게 조광한 시장이 원조입니다. 정책으로 저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기식 검사 지금 후보죠.
이분은 이제 수사로 적용한 거죠. 수사로. 네. 그다음에 지금 3명이 포위하고 있잖아요. 1명이 더 포위할 가능성이 높아요. 누굴까요? 세 군데 하면 이게 도망갈 때가 있잖아. 네. 한 대가 저는 이제 오히려 구자룡 변호사 가능성이 있어요. 구자룡 지금 비대위원. 예. 이분이 양천갑에서 이제 뭐 경선하던 조수진, 정미경 전 의원하고요. 예. 경합 중에 있잖아요. 어허. 이분이 만약에 공천이 된다면 이분은 방송에서 네. 적용하는 거죠. 어허. 그러면 이게 책, 정책, 수사, 방송, 딱이 이재명 대표가 동서남북 사면 초과기 때문에 예. 도망갈 곳이 없죠. 한 군데 포위망은 지켜봐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렇게 대진표가 있었던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전략이 국민의힘의 전략은 어쨌든 분명해 보이는데 이것이 54일 후에 4월 10일 총선에 유권자들의 어떠한 판단을 받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 이재명 대표의 저격수가 더 추가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서울의 양천갑에는 구자룡 비대위원의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천 계양을에는 원희룡 전 장관. 먼저 이런 겁니다.